운동 되시는 거 맞죠? 로테이션을 받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또 G가 올라온 것 같죠? 붙어서 버티기만 하세요. 가자. 아, 또 유튜브 각을 아시네, 이분이.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전에 올린 한국체육대학교 윤재빈 선수와의 라이딩 2탄입니다. 2탄. 방금 여기는 양근대교라고 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미니맵이 있죠. 이렇게 양평까지 갔다가 이제 분원리 리버스를 통해서 다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복귀하는 코스이고, 네, 계속 뒤쪽을 확인하면서 이 동호인들이 잘 붙어오고 있는지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뒤쪽을 확인하지만, 네, 와트수 자체가 좀 넘사벽이죠. 저는 일단 먼저 댄싱을 시작했고, 그림자를 보시면은, 네, 뒤쪽에 승찬님. 되시는 거 맞죠? 네, 운동 되시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볼 정도로 거의 90% 9할 정도는 윤재빈 선수가 계속 리딩을 했고, 이제 라이딩을 끝나고 왜 이렇게 짧게 넘기지 않고 계속 길게 리딩을 하셨냐, 짧게 돌리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짧게 돌리면은 이제 좀 실력 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짧게 저희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멀리 붙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력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보이셨나요? 네, 윤재빈 선수의 크랭크가 싱글 크랭크였거든요. TT차에 달려나오는 싱글이었는데, 네. 홀을 밟고 앞쪽에 체인링에서 이제 체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일단 서서 뛰어요. 네, 지금 마음이 급한데, 왜냐면은 팔당대교 남단까지가 그 코스거든요. 그 이전에 콤도 저희이긴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갱신할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네. 성이에요. 아까 턱을 큰 거 밟아가지고. 다시 나왔다. 아니요. 뒤에 차 조심. 일단 타요. 뒤에 차요. 네, 우선 무거운 기어로 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속이 가능해서 윤재빈 선수가 이제 정차를 하기 전에 가벼운 기어로 바꿔놨지만, 이 윤재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에서 체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45 이상으로 가던 그 기업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변속 충격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먼저 탄력을 받아서 가주면서 공기저항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담당을 해주고 있고, 왜냐면은 제가 계속 붙어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을 붙이고 있고, 오늘은 동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는 역풍이었고 지금은 순풍입니다. 그래서 분원리 리버스의 기록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은 팔당에서 양평까지 가는 그 코스는 굉장히 도로가 좋은 반면에, 여기 지금 순풍이긴 하지만 여기 코스는 도로도 좁고 홀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 뒤에 윤재빈 선수가 붙어온 걸로 봐서, 네, 제가 탄력을 붙일 때 다시 한번 윤재빈 선수가 그 간격을 메꾸러 도와준 것 같고, 지금 제 앞쪽에 있는 승찬님은 좀 많이 좀 봉변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차선이 하나이다 보니까 차가 좀 여기가 홀도 많고 턱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가 앞을 막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회복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원리 리버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왼쪽 커브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넘겼는데, 또 찰떡같이 바로 알아들으시고 앞쪽으로 나와주시는 윤재빈 선수이고, 이제 홍간회를 지나쳐서, 네, 이제 분원리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분원리 정방향이랑 좀 다르게
이제 여기 초입부터 해서 이제 각이 좀 센 낙타등이 연속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더 각이 센 빨간색 언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버닝하게 되면은 이제 중반부에 땡겨버릴 수 있는 그 평지 구간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 기존 분원리 리버스의 PR은 26분 중반대였는데 왜냐면은 항상 자전거를 탈 때 여기까지 얌전히 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리 힘이 다 풀린 상태에서 다시 리버스로 도입하기 때문에 26분대가 나왔는데 오늘 기록은 25분 중반대가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분원리를 거의 100번 가까이 갔는데 오늘 리버스 구간에서 PR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굉장히 강한 윤재민 선수가 리딩을 했는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블라인드 코너에 이렇게 차를 정차해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역시나 여기 내리막에는 공사 구간도 있고 홀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두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선두에서 윤재빈 선수가 뒤를 체크하고 있죠. 아마도 제가 간격을 두고 가는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앞에서 계속 뒤를 확인하고 있죠. 앞쪽에서 좀 속도를 같이 제어하면서 안전하게 다운힐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모자랐던 그 보급도 하고요. 이게 계속 무정차의 매력이 이제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들 다리 힘과 심폐가 남아있기 때문에 심박이라고 표현할게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럴 여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심박에 여유가 없게 되면은 이제 위험한 구간에서도 쉽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구간은 필요하고 여기에서도 승찬님이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갭을 만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신호를 주고 윤재민 선수 뒤쪽으로 오는 중입니다. 분원리 리버스 시작하고 아직까지 3분 정도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리딩을 하고 있고 제가 팩 라이딩으로 그렇게 세게 갔어도 26분 중반대가 나왔는데 1분이나 PR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트로피일 줄 알았거든요. 트로피가 안 떴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여기가 2013년 꽤 예전이죠. 꽤 예전에 그 뚜르드 코리아 코스 중에 일부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선수분들이 다 24분, 25분대를 차지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 한 명만 이제 동호인만 거기에 10등 안에 랭킹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26분대였기 때문에 25분 중반대가 굉장히 센 페이스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TT차가 이렇게 날렵할 줄 몰랐거든요. 특히나 디스크휠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댄싱할 때 굉장히 날렵하게 치고 나가는 탄력이 이게 탄력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앞에서 좀 강하게 이제 댄싱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진지게 댄싱을 통해서 쥐어짜내고 있는 반면에 이제서야 이제 댄싱을 신호를 주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쪽에서 나와주면서 이제 탄력을 붙여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제 로테를 주고 계시네요. 제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이제 팩 자체의 페이스도 제가 떨굴 수도 있고 윤재민 선수의 훈련에도 제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단차가 커브킬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을 크게 들어가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깊게 들어갔을 때 이게 단차에서 좀 밀려나서 슬립 낙차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이제 요즘 분원리 공사 구간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는데 임시 포장이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좀 다시 포장을 해주시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찬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T차와 유사 TT차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또 G가 올라온 것 같죠. 제가 끝나고 승찬님을 놀리면서 말을 했더니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종아리 두 쪽에 전부 다 G가 난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진 다 아시겠죠. 이게 둘 다 TT바를 잡고 가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서는 당연스럽게도 이제 에어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갭이 발생되고 여기에서 승찬님이 보내준 다음에 이제 흐르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잔인한 게 뒤쪽을 확인하면서 이제 한 명을 붙이고 가는 게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에 쥐가 난 상태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거고 이게 마음의 부담도 크고 나 때문에 뭐 기록이 안 좋아졌니 뭐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억지로 힘을 쥐어짜내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냥 두고 가라라고 좀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고 가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네, 합류하는 것도 뭐 10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윤재민 선수가 아직 네, 티지바를 잡고 계속 리딩을 해왔기 때문에 뒤쪽의 상황을 모르셔요. 그래서 네, 로테이션을 넘겨주시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곧 네, 여기서 로테이션을 넘겨주시죠. 둘이 가래요. 네, 두고 가래요라고 했는데 굉장히 쿨하게 네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그래 그래도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시죠라고 하면은 그렇죠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승낙할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미 양쪽 허벅지 모두에 쥐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근육으로 전환해서 저도 종아리 근육을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굉장히 평지가 이어지다가 이제 고각의 그 어필, 낙타등이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G 없이 갈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명이 더 있었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좀 위하는 척 하면서 페이스를 낮춰달라고 좀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게 제가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흘러버렸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분의 자세라든지 이분의 컨텐츠들을 좀 찍으려는 욕심에 좀 어느 정도 더 쥐어 짜내는 게 있는 거고, 여기까지 MP가 거의 270W 정도 나왔어요. 제 그 라이덕에서 나타내 주던 제 FTP가 240W 정도였지만, 네, 제가 1시간 MP가 270W 정도 나왔으니까 이날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을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마탱이가 갔는지 여부를 이제 슬슬 체크하기 시작하는 윤재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네, 여기에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좀 크게 넘겨주시죠.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제 여기가 그 물안개 공원이 아니라 이게 무슨 공원이죠? 어쨌든 여기 벚꽃놀이 하는 거기 공원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고각의 어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다리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 여기 끝까지 끌어준 다음에 네, 여기가 고각, 굉장히 고각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놓아버릴까라는 게 첫 번째였는데 네,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후순위 분이 네,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에 제가 붙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힘이 약해지고 실력 격차가 나고 G가 올라올 것 같다. 근데 고각의 어필이다. 하면은 그냥 본인의 페이스대로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윤재민 선수가 제가 힘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치고 나갑니다. 근데 아마 본인의 페이스로 쭉 갔으면 저는 진작에 떨어졌을 테지만 이제 그림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붙을 수 있게끔 이제 좀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좀 프로 선수분들이랑 타면서 느낀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이제 보통의 동호인들은 이제 어필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다 했다 내리막 좀 쉬자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이 좀, 네, 실업 선수분들께서는 내리막이 되면은 더 탄력을 주어서 간격을 더 벌려야겠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밟고 안 밟고가 기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필 고각 직전에 로테이션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제 순번이었으면은 그냥 내리막에 좀 회복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런 선수분들께서는 이제 고각에서 내리막으로 변하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탄력을 훨씬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확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선수분들이랑 혹시라도 라이딩 하실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운힐까지 방심할 수가 없다. 오히려 다운힐 같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훨씬 더 이런 선수분들이랑 동호인분들이랑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하시고 네, 좀 더 밟아 나가는 좀 습관을 들이시면은 더 기록 향상에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순풍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날 기록이 좋았던 게 이런 다운힐 이나 이런 낙타 등의 다운에서 탄력을 주는 그 클래스 자체가 달랐다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게 좀 알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분원리 리버스 구간의 고각 어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굉장히 극악이죠. 왜냐면은 이게 색깔 자체가 빨갛다 보니까 여기가 좀 뭔가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짧으니까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1분도 안 걸리는 어필이니까 여기에서 끝까지 제 기준 여기 파란색 오른쪽에 파란색이 보이면 이제 어필이 끝나잖아요. 다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저도 오르페가트를 쓰면서 여기서 끝났는데 앞에 탄력을 보시면은 여기서
절대 덜 밟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밟고 있습니다. 저도 300W 정도로 이제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탄력 자체가 다른 거 보이시죠? 이제 TT 자세를 잡고 제가 붙었는지 뒤를 이제 확인했는데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페달링을 쉬어주면서 일단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제 와트 수를 보시면은 저도 페달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저는 이미 심박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털렸고 여기에서 페달링을 해서 윤재빈 선수 뒤에 붙게 되면은 이제 곧이어서 바로 다시 낙타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서 일단 붙게 되면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낙타등 진입할 때 네, 여기쯤에서 붙어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저는 탄력에 붙은 상태고 윤재빈 선수는 탄력에 붙지 않은 상태이니까 네, 여기에서 손쉽게 붙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잃었던 탄력을 붙여주면서 이제 와 진짜 이 선수분들의 페이스 조절 능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여쭤봤듯이 이거 진짜 운동 되고 계신 거 맞냐 이렇게 계속 여쭤볼 정도로 아 좀 죄송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 붙여주시려는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최대한 네, 최대한 붙어가야 서로에게 매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당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다운힐까지 네 계속 전 댄싱하면서 밟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팩라이딩 할 때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비명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죠. 이게 어필에서 특히나 이런 낙타등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높은 5, 600W를 쓴 직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각에서 오는 그 안도감이랄까요? 저기까지만 오르고 나 저기까지만 밟고 쉰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네, 그런 낙타등의 다운힐에서까지 이제 페달링을 하는 게 쉽지는 않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평지 구간인데 여기에서 도마 삼거리까지가 네, 계속 격려를 해주고 계시죠. 이게 사실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하는 역할이거든요. 다른 동호인 분들한테 이제, 좀만 더 힘냅시다, 으쌰으쌰, 이런 거 제 영상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도마 삼거리까지 어필이에요. 가자. 네, 놓지만 말아라. 이제 끌지 말고 붙어만 오시고 천천히 올릴 테니까, 네, 놓지만 말아라. 라는, 네, 요구를 해주고 계신데, 계속 어필이에요. 저는 이게 약한 오르막 정말 싫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끝이고 이런 걸 다 알다 보니까, 와, 진짜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5점대 고등학생 분이랑도 여기에서 살짝 갭이 벌어졌었죠. 이때 G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 이게 도마 삼거리만 오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언덕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왜냐면은 네, 어차피 여기만 넘게 되면은 약다운일에 낙타등이 있더라도 탄력을 붙여서 갈 수 있는 다운일이고 뭐 어필이고 이제 심지어 순풍 구간에 다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 뒤쪽에서 붙어만 가면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랑 같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힘을 써서 붙게 되면은 낙타등에서 제가 답이 없기 때문에 네, 낙타등 진입하는 이때 붙게 되고 이 사실을 아는 윤재빈 선수가 네, 다시 댄싱 신호를 주고 이제 하게 되죠. 아까 초반이랑 다르게 이제 팔꿈치를 털어주지 않고 침을 질질 흐릅니다. 팔꿈치를 털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 신호라든지 댄싱 신호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마틴이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댄싱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하니까 자전거가 뒤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바퀴가 겹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이제 뒤에 있는 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사실을 윤재빈 선수가 알기 때문에 신호를 크게 주면서 저한테 좀 간격을 두라라고 말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와, 진짜 자전거 인생에 정말 항상 오늘이 힘들지만 이날은 정말 더 힘들지 않았나. 특히나 이 승찬님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끌려만 다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날 라이딩 평속이 43.5가 나왔나? 네. 이날 다시 한번 콤을 갱신했고 그 무엇보다 선수와 라이딩을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뿌듯했고
그 다음에 콤을 갱신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분원리 리버스 25분 때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덕분에 네, 이 버킷리스트 하나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8타항 구간부터는 캠이 꺼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서서 정차해서 배터리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네, 함께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좀 부상을 입어가지고 라이딩을 못하고 있는데요. 좀 묵혀뒀던 라이딩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갖가지 뭐 팁들 아니면 자전거 잘 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영상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 또 유튜브 각을 아시네 이분이. 질추 보내십시오.